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어요. 어,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앞에 것들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바빴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 내는 것이 조금 많이 번거로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제 그냥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 주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0번부터 99번까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대전 충남 지역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그래서, 자, 대전 충남은 100단위로는 몇 번부터 시작해요? 네. 예, 800단위로 시작을 하죠. 대전 충남이. 그래서 800단위로 시작을 해는 그런 곳을 우리가, 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800부터 시작해갖고 899번까지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분량이에요. 대전 충남에 관계된 것은 그중에 이제 절반을 공부를 한 거예요. 800번부터 849번까지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도가 좀 작아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 840번이 서산 태안에 해당되는 그런 그 번호이거든요. 자, 이 번호를 쓰는 이유는 기억법에서 이제 그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 하나에 어떤 장소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번호를 쓰게 되는데, 자, 여기, 그러면 840번부터 시작해갖고 볼 텐데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진을 안 보여드리고 좀 질문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서 과거 거 서울을 여쭤본다든지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자, 그래서 840번이 첫 출발지는 어디냐? 우리가 여기 기억법에서는 항상 출발지가 1번이 아니라 0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번인데 840번에 해당되는 지역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장소가 뭐로 나와 있어요? 천리포 예, 수목원이요. 태안 천리포 수목원이에요. 이 천리포 수목원을 그 세운 분이 누구라고 했죠? 밀러, 예, 민병가요. 예, 맞아요. 미국인 그 밀러라고 하는 분이, 어, 우리나라에 그 45년, 그때 미 24군단 정보장교로 와가지고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칼이었던 것을 그 미국인 이름으로는 칼적인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제 민병갈 이렇게 해가지고 태안에다가 1970년대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62년 뭐 그 정도부터 이렇게 부지를 조금씩 조금씩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70년대부터 이제 여기에 그 꽃과 나무 뭐 이런 식물들을 막 심고 가꾸고 하면서 수목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이 만든 수목원이다 해서 그런 그 가치, 의미가 큰 곳인데, 어, 그래, 여기 지금 이제 그분은 그 돌아가셨죠. 그 2002년인가? 이제 그때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2003년인가?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이제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는데, 한국인으로 귀화해가지고 아마 결혼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저기 했고,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그거 세운 업적이 크기 때문에 그 경기도 광릉에 가면 광릉 수목원 있는데 거기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저는 이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그 수목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울창한 그 수목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 이제 수목원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수목원에 있는 분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굉장히 그 산림 조성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사업한다 그래갖고 막 산을 깎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이제 없어지고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업적들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 민병갈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이제 이렇게 20권을 조성을 해갖고 잘 관리를 하는데 요즘에 사찰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찰에서 그 사찰들 거기에 지내면서 이렇게 뭐 숙박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공부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홈스테이. 예 맞아요. 홈스테이는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거고 사찰에서 하니까 템플스테이라고 하죠. 템플스테이. 템플 응, 스테이. 응. 그래서 이제 템플이라는 게 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공부를 한다고 할까? 뭐 이런 것들 경험하고 뭐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 수목원도 태안철립구 수목원도 그런 스테이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스테이는 뭐라고 하느냐면 가든 스테이라고 그래요. 네, 가든이 정원이잖아요. 병원. 네. 예, 우리 여기 지금 최정원 선생님 가든이 있어요. 음. 최정원 선생님하고 제가 공부할 때 화이트 가든이라고 했던가 뭐라 했던가 하여튼 기억이 한번 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가든 하면은 정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목원에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해갖고 사람들이 여기서 숙박도 하고 그래요. 가든 스테이에서. 그런 곳으로. 아마 지금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여기 태안 천리포는 바로 조금 나가면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제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천리포 수목원 840번이에요. 840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은 건 어떤 것 때문에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지역, 뱃사고. 서산 태안 쪽의 뱃사고. 지역이라 840번. 뱃사고. 뱃사공이죠. 예. 뱃사고. 여기 해시태그가 뱃사공이잖아요. 여기 네. 사공 해서 사공. 그러니까 그 밀러라고 하는 뱃사고. 분이 사실은 뭐 저 배를 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와서 여기에다가 그 수목원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840번이 바로 그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는 그 40번이 어딜까요?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 예, 예, 맞아요. 숭실대학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었죠.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거기 숭실대학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도 누가 왔겠어요? 선교사들이 거기도 선교사들. 배를 타고 왔겠죠. 물론 배 타고 오시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올 때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떤 선교 활동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배하고 연관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40번은 숭실대학의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앞에 거를 놓고서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846번은 어디였을까요? 사육신. 예, 해시태그부터 딱 먼저 떠올리세요. 사육신이었죠? 846이니까. 그러면 사육신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비행기 탔어요. 한사대학교. 비행기를 탔어요. 맞아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비행기를 유명한 곳은 어디예요? 한사대학교. 네, 한서대학교. 맞아요. 한서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여기 한서대학교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은 조금 더 한서대학교가 잘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대학 건물 모양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조그맣게 지금 그림이 있지만 여기도 보면 학교 건물에 그 아시아나 뭐 저기 우리 대한항공 그런 마크 같은 게 여기 붙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대학교는 그 항공으로 특화된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더 유명한 거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 내에 활주로와 그 관제탑이 갖춰진 학교예요. 그래서 아주 그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 뭐그 56.1, 56.9대 1,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 지방에 있는 학교지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교라고 해요, 여기에. 자,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일단 취업이 거의 다 되니까, 그리고 이제 취업해도 또 그, 분야가 굉장히 소득으로 본다면 다른 직종보다는 소득이 높으니까 여기들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경쟁률도 높은데 그렇게 해서 뽑혀진 학생들이 등록을 하는 것도 완전 100%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교는. 자, 그래서 우리가 846번에 대한 걸 봤고요. 자, 그러면 지도는 여기 840번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 앞으로 가서 835번은 어딜까요? 당진 횡단도 예. 사람도 예, 당진 횡담도 휴게소예요. 자, 거기가 35번이라는 거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3호곡 태진아 양지은이 3호곡 맞아요. 835, 35 하니까 3호곡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태진아하고 양지은이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물론 어머니를 그린 거 아니고, 예전에는 그게 그 임금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그렸던 그런 노래인데, 그래서 현대판으로 이제 부른 사람이 양지은, 태진아, 태진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급부상해서 뜬 게 TV조선인가? 거기에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이런 맞아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약 스타덤이 된 사람들이 있죠. 태진아는 좀 안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 통해서 지금 정말 그 가요계를 주름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양지은 임영웅. 그죠. 임영웅이죠. 임영웅이 아주 진짜 이름도 일부러 그렇게 지었나 모르지만 영웅이라고 해갖고. 맞아.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무명 시절을 겪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그 스타의 반열에 올라온 거죠. 참, 아무튼 그래서 횡담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이 섬의 이름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어떤 특징이 있어요, 횡담도가? 물이 빠지면 물담, 걸어다니고 아, 물이 잠겨 있을 때는 그냥 왜 물이 잠겨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수간만에 차가 커요, 서해가. 근데 이제 살이라고 하나? 물이 빠져나가, 썰물 때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 섬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갈 수 걸어다니다. 있어요. 걸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단일행자라서 그리고 평상시에는 물에 잠겨 있다 그래서 잠길담, 물담 해갖고 횡담도. 근데 이 횡담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그 섬에 휴게소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횡담도 휴게소예요. 그 휴게소 규모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실제 무한도전인가 1박 2일인가 거기서 노래자랑도 했다 그래요. 그때 노래자랑 할 때 태진하고 양지은이 나왔는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역에서 관계될 텐데, 그 제주도 4.3 사태 유족들이 온 곳이 있어요. 여기 서산 태안 지역에 관광하러. 제주도에서. 사산 버드랜드. 예, 4.3 버드랜드예요. 그래서 4.3 843번이겠죠. 3번. 예, 843번 여기죠. 서산 버드랜드. 자, 서산 버드랜드는 뭐가 유명할까요? 철새 너무 도래지. 많고 이제 이쪽까지 올 거예요. 잠시만요. 김상원 선생님, 스피커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껐어요. 아이고. 자, 됐어요. 소리가 나서 제가 좀 껐습니다. 그래서 서산 버드랜드 하면은 여기가 이제 그 천수만이라고 하는 해안에 우리나라 철새 도래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자연 철새 도래지, 세계적인 그런 곳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철새들이 오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그거를 특화해가지고 여기에 버드랜드라고 하는 큰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 조류와의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이렇게 설치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게 했는데, 요 주위에 그 간월도, 그 간월암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간월암에 대한 거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848번은 어딜까요?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 예.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인데, 주라기 박물관에 뭐가 조성이 돼 있어요? 사파리. 예, 사파리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를 사파리가 조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아주 뭐 연관이 없진 않죠. 약간 그래도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박물관이 주라기 박물관이니까 공룡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 진품 공룡 화석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거든요. 주라기 박물관.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또 많이 가고 그러는 곳인데, 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시대 때 이제 공룡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파리도 하여튼 그런 그 원시 시대까지는 안 가지만 열대우림 지역에 그 동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조금 저는 연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주라기 박물관은 번호로 치자면 848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48번은 어딜까요? 서울에서 그러면 48번이니까 거기도 역시 사파리가 조성돼 있겠네요? 아, 어딜까요? 응? 지덕사. 예, 지덕사예요. 지덕사는 양녕대군 묘가 있는 그 묘를 함께 같이 있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그 양녕대군 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사파리가 조성돼 동물들이 다니면서 그 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연상을 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 안 될 것 같아요. 48번, 서울의 48번은 지덕사, 양녕대군 묘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좀 이번 주에 했던 것, 아니 뭐 그동안 했던 것을 좀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 42번은 어딜까요? 842번. 안경 기념관. 안경 예, 기념관. 여기 있네요, 그림에. 예. 안견은 누구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화가. 화가예요. 네, 조선시대 음. 화가이죠. 그 산수화 같은 거를 아주 잘 그렸던 그런 화가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몽유도 원도라든지 몽유도 원도. 뭐 접벽도 뭐 이런 그 산수화 풍을 그렸던 그런 화가인데 이 사람이 그 기념관을 이 화가의 기념관을 이렇게 짓게 된 연유가 그 조선시대에 나왔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을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 그 문헌에 보니까 안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안견이 바로 여기 서산 출신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산 지방에서 이제 지방의 어떤 그 특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막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저기, 뭐, 그 고적지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럴 때 이제 안견이, 여기 서산 지역의 출신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걸 알고서, 이 기념관을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념관을 만들면서 개통하는데, 여름인데, 그때 누가 온 거예요, 행사 때? 사이가 아이, 왔어요. 싸이가 왔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왜 싸이가 오냐고, 왜 싸이가 거기를 오냐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내비게이션 기업부에서는. 자, 싸이가 여기 가서, 하여튼, 어쨌든 안경기념관 개관을 축하하는 축하 공사를 했어요. 사이다를 먹으면서, 싸이가 막 품어낸 거예요. 그, 뭐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잠잠해졌는데, 싸이가 뭐 공연하면 항상 막 그, 물 폭탄이라고 할까? 막 그런 저기를 했잖아요. 여기 대전에서도 그 코로나 있기 전에 그 여기 와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싸이 공연 간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뜨거운 때 하거든요. 지금 같은 여름에. 갖고 물로 막 거기다가 다 뿌리는 거죠. 갖고 사람들이 아주 그 저 공연 갈 때 우비를 갖고 가요. 둘러쓰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기 했는데, 어쨌든 싸이 하면 그런 그 물폭탄 막 그런 저기 공연을 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경기념관에서 싸이가 공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금 공부한 지역에서 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있어요? 네, 41번. 어딜까요? 웅도 어리굴젓 체험. 예, 웅도. 예, 여기 웅도 어리굴젓 체험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41번. 841번. 841번, 41 해서 41.
그래서 앞에다가 이거 가로쳤잖아요. 미사일. 그래서 미사일이 여기에 지금 떨어졌다고 했는데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자, 서울에서는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졌을까요? 중앙대학교에서. 네, 참 공교롭게도 중앙대학교 출신이라든지 재학생이 들으면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보여서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중앙대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41번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서울을 이렇게 봤는데 서울이 지금 40번부터 49번은 구로는 무슨 구예요? 동작구. 네, 동작구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동작구에 있는 거죠. 40에서 49번 사이가 이제 동작구인데 41번이 바로 그 중앙대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서울 동작구에서 전 국민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 어디라고요? 현충원. 국립현충원 예, 국립현충원이죠. 거기는 몇 번일까요? 43번. 예, 43번이에요. 자, 거기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4.3 사태 백인. 예, 제주도 4.3 사태 유족들이 아마 그 조상 중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시다가 국가를 위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이제 잠들어 계신데 거기에 그 추모하러 간 거죠. 국립현충원에. 자, 우리 대전에도 국립현충원이 있어요. 또 우리 네. 지금 살고 있는 유성하고 아주 가깝죠? 네. 예. 대전에 있는 현충원은 그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쪽 그 서울에 있는 저기는 이제 보훈처보다 더 큰 기관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그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는 좀 그 조금 하부 기관에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대전에 있는 이 국립현충원은 우리 번호로 치면 몇 번일까요? 우선 앞에 100단위가 뭐로 시작할까요? 7배. 이건 안 배운 건데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00단위가 뭘까요? 800. 예, 8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자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대전은 10자리가 7자로 시작이 돼요. 70단위예요. 그러니까 870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 국립현충원,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은 이게 많이 그 다른 그 위험한 것들 또는 막 그 의사스러운 것들이 못 들어오게 탁 거기다 철조망을 쳤어요. 현충원 주변에 전부 다 철조망으로 막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몇 번일까요? 877. 874번? 오, 874면 정답. 네. 앞에서 74번 우리가 배웠죠. 네. 앞에 그 서울 할 때 74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74번이 서울에서는 어디였었죠?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날 것 아니, 같아요. 선해도 공원이에요. 문범쌤 참, 선유도공원. 기억을 잘 하셨어요. 선유도 공원이에요. 선유도 공원은 어떤 공원이라고 했죠? 신선들이 노는 맞아요. 신선들이 놀았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었는데, 이거 한강변에 있어요. 영등포구에. 서울에서 70은 영등포구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예. 예, 그래. 거기 그 선유도 공원이 그 신선들이 놀던 곳인데, 다른 저 악기들 못 들어오게 다 철사로 둘러쳐져 있어요. 그 선유도 공원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대전에 있는 유성 국립현충원도 악기들 뭐 나쁜 것들이 잡기들이 못 들어오게 다 뭐로 쳐져 있다고요? 철사. 철사로 막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충원은 몇 번이에요? 대전에? 874번. 874번. 네, 874번이에요. 그러면 한 개만 더 하고 이제 오늘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니 조금 더 시간이 나나요? 어쨌든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74번 옆에가 뭘까요? 번호가? 75번이죠. 75번? 예, 네. 네. 75번의 해시태그가 뭐예요? 치료예요, 치료. 치료. 또 뭐가 있죠? 치료 말고? 철로. 첼로. 첼로, 첼로. 치료. 이 발음이 치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음 비슷한 걸 연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기억법에서 적용을 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서울에서 그 75번을 이미 배웠어요.
그때 배운 것이 너무 오래돼갖고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특별한 장소 아니면은. 그러면 서울에서 그 75번은 어디냐? 치료를 한 데가 당산역. 당산역이에요. 당산역. 당산역. 당산역에, 당산역에서 코로나 음. 치료를 한 거예요. 그 당산역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있어서, 그 역사에다가 이제 그런, 저기 뭐야, 그러니까, 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코로나 치료 부스라고 하나? 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제 막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니면 또 그 코로나 진료하는데 그 의료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느라고 한쪽에서는 첼로로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당산역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전에서는 어딜까요? 온천역. 네, 온천역이에요. 온천역. 온천역에. 자, 유성온천이 이제 지금은 많이 좀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치료 효과들 있어서 사람들이 관광차, 치료차 그런 목적으로 유성온천들 아직도 이제 들르거든요. 오시거든요. 그래서 온천욕 하면 딴 데보다 더 몸이 개운하고 여러 가지 좋다 해서 이제 온천욕들을 즐기잖아요. 그래서 유성온천이 바로 875번이에요. 그래서 그 유성온천 거기 가면은 중심지에 그 조격하는 그 조격장도 있잖아요. 있어요. 예, 조격장 가보셨어요? 예. 예, 가봤어요. 예. 거기 한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온천에서 나오는 물 흐르게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다 발 담그고 앉아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역시 치료를 하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피부병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온천욕을 하면서 치료를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전에 있는 그 유성온천은 800 몇 번이라고요? 75분. 875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아이고, 오늘 너무 많이 저기를 뛰어넘어갔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충남 아산에서, 아니, 충남 아산이 아니라 충남 지역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어디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지중해 마을이라고 기억나세요? 예. 네, 지중해 마을은 번호가 몇 번일까요? 825번. 예, 825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산에 조성된 그런 곳인데, 지중해 마을 바로 옆에는 또 거의 정반대의 그런 개념이 뭐가 있었죠? 좀 분위기가 외환마을. 완전 반대죠. 여기 아산 있네요. 외환마을. 아산 외환마을이에요. 여기 지중해 마을은 조성된 게 마치 유럽풍이라고 했죠. 네. 예, 유럽풍의 그런 유럽에. 예,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다고 그랬고, 요 아산 외환마을은 완전히 그냥 초가집. 정말 옛날 양반가의 그런 그 초가집을 이렇게 민속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아산 외환마을인데, 그 외암은 그런 사람이 호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산에 있는 그런 민속마을 그러니까 잘 보존된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중해 마을은 이제 620번이 아니라 825번. 25번. 예, 얘기를 드렸어요. 해시태그는 이제 6.25 전쟁 기억하셔갖고 25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중해 마을에 뭐가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난 거죠. 폭격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연상을 하시면 돼요. 서울에서는 25번이 어딜까요? 서울은 저기 삼성 타워 팰리스예요. 맞아요. 예, 삼성 타워 팰리스 굉장히 아주 우리 건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주상 복합 건물이죠. 그래서 정말 부호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타워 팰리스에 이게 미국의 9.11 테러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갔다가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6.25 전쟁 같이 폭격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그런 사고가 생겼다. 실제가 아닌데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25번은 타워 팰리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오래전에. 근데 지금 잘 기억하시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